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소설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다섯 페퍼 남매의 성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페퍼 가족, 특히 어머니인 페퍼 부인과 다섯 자녀 폴리, 벤, 조엘, 데이비, 막내 프론시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어 트러블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맙소사. 다음 날 아침, 폴리는 아픈 동생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중얼거렸다. 모든 게 엉망이야. 이걸 먹을 순 없어. 토스트 한 바구니 먹고 싶단 말이야. 빵을 통째로 구워. 폴리, 페퍼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병든 벤과 프룬시를 돌보느라 지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프룬시는 아기 침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페퍼 부인은 다락방 벤의 침대와 침실의 큰 침대 사이를 오가야만 했다. 폴리는 최선을 다해 엄마를 돕고 눈을 비비며 졸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프룬시는 평소와 달랐다. 건강하고 활기 넘치던 작은 몸이 완전히 지쳐버린 것이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마음이 무거웠다. 엄마, 이건 별로예요. 폴리는 식료품실에서 가져온 낡은 양동이를 보며 말했다. 이 낡은 갈색 빵이라니 맛있는 걸 만들어줘야 해요. 글쎄, 그럴 순 없단다. 페퍼 부인이 한숨 쉬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버터가 있으니 정말 맛이 들 거야. 알아요. 폴리는 파란 그릇에 담긴 소중한 버터 조각이 있는 찬장으로 달려갔다. 엄마, 버터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럴 일 없을 거야. 페퍼 부인이 말했다. 우리도 똑같이 했었단다. 어쨌든 핸더슨 부인이 그걸 주시다니 정말 멋진 분이에요. 폴리가 버터를 맛보고 싶어 안달이 나서 말했다. 마치 제가 거기 간 지 1년은 된 것 같아요. 엄마. 그리고 폴리는 자신이 무례하게 말을 끊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엄마, 부인이 키우는 닭들 정말 귀엽지 않아요? 엄마, 우리도 메탈을 키우면 안 돼요. 돈이 들지. 페퍼 부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닭이 너무 많아서 둘 곳도 없단다. 아이고, 폴리가 말했다. 얼굴이 빨개져서 낡은 포크로 찌르고 있던 빵만큼이나 토스트를 먹고 있었다. 우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자, 폴리가 마침내 덧붙였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제 이 작은 파란 접시에 버터를 발라야겠어요. 엄마, 저 꼼수 부리는 거 아니죠? 그래. 페퍼 부인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폴리, 내가 필요해. 폴리는 먼저 벤에게 달려가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향했다. 갈색 토스트와 버터로 벤을 달래는 동안 폴리는 어린 병아리들과 핸더슨 부인 댁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불쌍한 벤은 먹는 척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폴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폴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말을 이어나갔다. 자, 프론시에게 돌아갈 시간이야. 폴리가 말했다. 벤 페퍼, 내가 낳자마자 우리 닭고기 먹을 거야. 알았지? 금방 못 먹을 것 같아. 벤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속 누워 있어야만 한다면 말이지. 게다가 폴리, 우리가 모은 돈은 새난로에 다 써야 하잖아. 맙소사. 폴리가 말했다. 깜빡했네. 정말 그런 것 같아. 모든 게 망가졌어. 더 이상 낡은 난로에 뭘 구우면 안 돼. 벤이 몸을 돌려 폴리를 보며 말했다. 불쌍한 아가씨.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는지 모르겠어. 우린 계속 채워 넣었어요. 폴리가 즐겁게 외쳤다. 더 이상 채워 넣을 수 없을 때까지요. 아니야. 벤이 다시 돌아누우며 말했다. 그건 다 닳아버렸어. 그럼 이제 자야 해. 폴리가 말했다. 안 그러면 엄마가 여기 위에 있을 거야. 그리고 프론시도 아직 아침을 안 먹었어. 프론시는 낡은 침대 한가운데 앉아 침울하게 울고 있었다.
얼굴이 퉁퉁 부은 작은 손으로 얼굴을 마구 비비더니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 어머. 폴리가 소리쳤다. 정말 멋지네. 프론시, 엄마 보고 싶어. 불쌍한 프론시가 울부짖었다. 엄마는 지금 뭐 보셔? 프론시, 바느질하고 계시거든. 폴리가 내게 줄버터 좀 봐. 정말 멋지지 않아. 프론시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한 입 베어 물었다. 하지만 토스트는 딱딱하고 말라 있었고 그녀는 전보다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자, 폴리가 옆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말했다. 울음 그쳐. 프론시 페퍼.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꽤 많고 정말 교활한 아기 닭들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한 마리는 하얀색이었는데 딱 이렇게 생겼었어. 폴리가 침대에 엎드리며 말했다. 너무 통통해서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지. 물었어요. 프론시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나를 물지는 않았어. 폴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엄마 닭이 아기 닭 입에 벌레를 넣어줬어.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것처럼 말이야. 폴리는 토스트를 조금 뜯어 버터를 듬뿍 바른 후 프론시의 입에 갖다 댔다. 그 닭이 삼켰어요. 아이는 순순히 작고 빨간 입술을 벌리며 물었다. 아, 뚝 끊어 먹었지. 폴리가 대답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한 빨리 뚝 끊어 먹었어. 하지만 이렇게는 잘 안 끊겼어, 프론시. 벌레가 두 마리나 있었어요. 프론시는 폴리가 자기 입에 가져가는 두 번째 마른 토스트 조각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물었다. 글쎄, 그랬을 거야. 폴리가 대답했다. 벌레가 충분히 많았다면 말이야. 하지만 프론시 아기 닭이 9마리나 더 있었단다. 불쌍한 아기 닭들. 프론시는 접시에 남은 토스트와 버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폴리가 토스트와 버터를 먹여주는 동안 프론시는 핸더슨 부인 댁닭장에 있는 아기 닭들의 모든 이야기에 푹 빠져 귀를 기울였다. 엄마, 폴리가 저녁 무렵에 말했다. 오늘 밤은 제가 벤 옆에 앉아 있을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 안 돼. 페퍼 부인이 대답했다. 내가 너무 지쳐버리면 어떡하니?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조엘이 약을 건네주기만 하면 돼. 엄마, 조는 잠들어 버릴 거예요. 폴리가 말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가 옆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마 푸른 씨가 오늘 밤 나를 보내줄지도 모르겠네. 페퍼 부인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알아요. 폴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푸른 씨는 항상 엄마를 원해요. 제가 할게요. 폴리. 나무 한 아름을 안고 들어오던 데이비가 대화를 듣고는 말했다. 엄마, 제가 벤에게 약을 먹일까요? 데이비드는 짐을 내려놓고 엄마와 폴리가 바느질하는 곳으로 다가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글쎄,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니? 네, 엄마. 데이비가 몸을 쭉 펴며 자신있게 말했다. 그들이 벤에게 데이비가 밤을 지켜보도록 할 거라고 말하자 벤은 데이비가 약을 먹을 시간을 놓치지 않는 더 기발한 방법을 제안했다. 데이비의 팔에 끈을 묶고 그네 끝을 침대에 묶어두는 거였죠. 약 먹일 시간이 되면 끈을 당겨서 데이비를 깨우는 방법이었다. 폴리는 벤을 지켜보는 것보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잠을 더 많이 자지 못했다. 프론시는 울고 신음하며 두 분마다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폴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아프지 않은 게 다행이야. 벤만 나으면 돼. 내일은 엄마가 잭슨 씨를 위해 만든 자루를 만들 거야. 그냥 봉지처럼 괴매면 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폴리는 불안한 잠에 빠졌고 프론시의 자증 섞인 목소리에 깨어났다. 폴리, 물 좀 줘, 제발. 폴리는 필요한 만큼만 물을 마신 뒤 부엌으로 가서 물었다. 엄마, 저 애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아요? 맞아. 페퍼 부인이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돼. 너무 마시면 탈이 날 거야. 다행히 그 후 프론시는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고 더 이상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다.
조, 이 코트를 피터스 씨한테 가져다 주고 돈을 꼭 받아와. 페퍼 부인이 다음 날 아침 말했다. 어떻게 가요? 긴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 조가 물었다. 우리가 아프다고 말해. 괜히 아프다고. 페퍼 부인이 단호하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고. 피터스 시내는 별로 즐겁지 않아. 조엘은 투덜거리며 소포를 받아들고 느릿느릿 움직였다. 아니, 폴리. 폴리가 방을 정리하고 2주에 한 번 있는 빵 굽기까지 마친 후 바느질을 시작하려 하자 페퍼 부인이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난로 위에서 씨름하느라 지쳤잖아. 그 자루는 다음 주에 해도 돼. 그럴 수 없어요. 엄마, 폴리는 덧대기 실을 자르며 말했다. 돈이 있어야 해요. 얼마 주실 거예요? 30센트란다. 페퍼 부인이 대답했다. 글쎄요. 폴리가 말했다. 엄마, 우리는 30센트라도 최대한 모아야 해요. 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저를 믿고 시켜주세요. 그녀가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래. 페퍼 부인은 천천히 마음을 바꿨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폴리가 재빨리 바느질하며 엄마를 위로했다. 배는 곧 나을 거고, 그러면 우리도 괜찮아질 거예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페퍼 부인은 대답하고는 프론 씨에게로 돌아갔다. 프론 씨는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폴리는 용감하게 바느질을 계속했다. 내가 이걸 잘하면 엄마가 다음에도 하게 해주실 거야. 폴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데이비도 밖에서 벤의 일을 하려고 끈기 있게 했었다. 작은 몸으로 벤이 절반의 시간 안에 끝낼 일을 어설프게 해냈고 도구들이 있는 낡은 창고 계단에 자주 앉아 땀을 닦으며 쉬어야 했다. 폴리, 해퍼 부인이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세상에, 얘야, 바느질 정말 빨리 하는구나. 폴리는 엄마의 칭찬에 기뻐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다음 주에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에킨스 선생님이 우리 일을 빼앗아 가시지 않을 거예요. 에킨스 씨는 가게를 운영하며 페퍼 부인에게 굵은 리넨과 수제천으로 코트와 자루를 만들어 달라고 맡기곤 했다. 그런데 그 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페퍼 부인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나 같은 아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페퍼 부인이 말하며 폴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폴리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 온몸으로 기쁨을 느꼈다. 오후 2시 30분쯤 점심을 먹은 지 한참 지나서 조가 나타났다. 비버처럼 배가 고파 보였지만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고 승리감에 가득 차 있었다. 왜 이제야 왔니? 엄마가 물었다. 아, 조, 혹시 놀다가 온 거 아니지? 폴리가 바느질을 하던 자리에서 그를 비난하듯 쳐다보며 물었다. 그만하고 놀아. 조가 붕괴하며 쏘어붙였다. 아니, 안 그랬어. 올드 피터스 씨 댁에 다녀왔거든. 이번에는 돈을 받았구나. 페퍼 부인이 소리쳤다. 네, 엄마. 조엘이 씩씩하게 다가오며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 돈역이 있어요. 그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에서 25센트, 은화와 몇 개의 페니 동전을 꺼내 세었다. 오, 페퍼 부인이 의자에 기대앉아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폴리는 무릎 위에 하던 일을 놓아두고 소식을 기다렸다. 폴리, 저녁은 어디 있어? 조엘이 물었다. 배고파 죽겠어. 그래, 그렇지. 폴리가 말했다. 오늘은 많이 먹었잖아. 찬장 구석에 접시로 덮어뒀어. 어서 말해봐. 맛있다. 조엘은 가득 담긴 접시를 들고 돌아오며 말했다. 그건 벤과 조엘의 몫이었죠. 말해줘, 조이. 폴리가 간절하게 부탁했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조엘이 빵을 입에 문 채 말했다. 기다렸어요. 코트는 괜찮다고 했고, 피터스 부인도 괜찮다고 했고, 미란디 피터스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돈 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안 괜찮다고 생각했죠. 폴리, 버터 좀 더 주면 안 돼. 안 돼. 폴리는 거절하는 게 미안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버터는 벤이랑 프론시를 위해 남겨둬야 해. 아, 조가 말했다. 핸더슨 선생님이 버터 좀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이야. 아마 보내주실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조, 페퍼 부인이 말했다. 이걸 보내주신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니? 조엘이 빵을 한 입 더 먹으며 말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죠. 엄마가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요. 다들 일하러 갔고 저한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었죠. 폴리, 진저 브레드 좀 먹으면 안 돼. 안 돼. 폴리가 말했다. 다 없어졌어. 프론시가 아플 때 마지막 조각을 줬거든. 맙소사, 조엘이 말했다. 다 사라졌구나. 그래, 계속 얘기해봐. 계속해. 그리고 저녁을 먹었어요. 피터스 씨가 저애 아직 집에 안 갔어. 라고 물었고, 피터스 부인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저를 불러서 왜 집에 안 갔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프론시가 아팠고, 배는 다쳤다고 말했다. 뭐라고? 폴리가 놀라 물었다. 짜릿함. 조엘이 짜증스럽게 되풀이하며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조이, 홍역이야. 페퍼 부인이 정정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다들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죠. 아, 페퍼 부인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피터스 씨가 뭐라고 했어. 그분은 웃으면서 제가 똑똑한 녀석이라고 했고 돈을 줄 거라고 했어요. 미란디가 아버지, 그에게 돈을 주세요. 정말 피곤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분은 구석에 있는 큰 책상으로 가서 상자 하나를 꺼냈는데 그 안에 돈이 가득 차 있었다. 정말 많았죠. 그리고 그분이 제 돈을 주셨다. 그게 다예요.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 조엘은 바닥에 몸을 던지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뒹굴기 시작했다. 그럼 피터스 씨 댁에서 계속 기다렸구나. 폴리가 동정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다시는 피터스 씨네 보고 싶지 않아. 조엘이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절대, 절대. 맙소사. 폴리는 오후 내내 바느질을 하며 생각했다. 왜 눈이 이렇게 뻑뻑하지? 모래가 들어간 것 같아. 폴리는 바늘에 실을 꿰려고 계속 눈을 비볐다. 하지만 엄마가 보실까봐 걱정되어 바느질을 계속했다. 가끔씩은 불쾌한 느낌이 사라지고 모든 걸 잊곤 했다. 자, 누가 내가 못한다고 했지. 이제 거의 다 됐어. 폴리는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몸을 돌려 기지개를 켰다. 내일이면 끝낼 수 있을 거야. 페퍼 부인이 말했다. 폴리, 내가 그렇게 해낼 수 있다면 넌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폴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낡은 침대에서 잠이 들며 아침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침이 왔을 때 폴리는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홍역, 어쩌지? 폴리는 어쩌면 홍역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으로 향했다. 낡고 금이 간 거울을 들여다보니 붉게 물든 얼굴이 비쳤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폴리도 이제 병자가 된 것이다. 난 아프지 않아. 폴리가 중얼거렸다. 어쨌든 계속 일해야 해. 몸이 끔찍하게 아팠지만 폴리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고 어떻게든 옷을 입고 부엌으로 비척거리며 걸어갔다. 왠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식탁을 차려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맙소사. 폴리는 생각했다. 엄마는 어떻게 하시지? 야호. 조엘이 들어오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폴리. 조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폴리는 깜짝 놀라 잠시 주춤하더니 그대로 넘어졌다. 어머, 어머. 조엘이 소리치며 다락방으로 향하는 계단 아래로 달려갔다. 페퍼 부인은 벤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죠. 뭔가가 폴리를 잡아가 버렸어. 폴리가 넘어졌다고? 아마 나무 상자 안에 있을 거야. 폴리마저 아프게 되면서 페퍼 가족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는 듯합니다.
과연 이 가족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